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5회차의 경우 1등이 2명이 나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9경기가 적중을 하면서 등수 적중에는 실패를 했지만 FC 도쿄의 승리나 광주의 승리 같은 큰 이변 경기에 대해서 짚어드릴 수 있어서 조금은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36회차의 경우에도 J리그와 K리그 경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35회차의 경기 결과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복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 때리는 TV 밴드에서 매달 프로토 최소 3배당 이상 조합으로 최다 적중자와 최고 배당 적중자 1명씩을 선정해서 10만원씩 상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밴드 토론방에 계신 멤버십 분들께서는 6월 마지막 주 한 주간 프로토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서두에 많은 말 필요 없이 바로 복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였죠. 가시와 대 니가타. 자, 이 경기는 가시와가 J리그에서 꼴찌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원정팀인 니가타가 가시와 원정을 가서 승리를 한 적이 최근 맞대결에서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시즌 니가타 홈에서 맞대결 당시에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 니가타의 경우 그때 당시에 출전했던 주전 수비 자원인 마이클 제임스, 호리고메 유토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 에이스인 이토 료타로 선수가 이적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큰 니가타가 승리까지 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시와의 승무 투픽을 말씀을 드렸고, 0대0 결과가 나오면서 무승부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가시와는 왜 리그에서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지 이 경기에서 확실히 볼 수가 있었죠. 바로 골 결정력이 쓰레기 수준이었습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까지는 좋은데, 골문에서의 마무리가 거의 뭐 골대 안으로 차면 골키퍼 정면으로 차고, 아니면 아예 골대를 빗나가는 슈팅을 보여줬죠. 가시화가 사실상 이번 시즌 득점력이 꼴찌에서 두 번째, 18경기에서 16득점을 기록 중인데, 이것도 사실상 삿포로와의 경기에서 4골 넣고 5실점해줘서 패배, 요코마리와의 경기에서 3골 넣고 4실점해줘서 패배를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득점했던 경기를 빼면 사실상 꼴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니가타는 수비 쪽에 결장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한 면이 좀 있었으나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몇 번의 찬스를 잡아가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6회차에서 홈에서 3프이로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빡세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경기 FC 도쿄 대 나고야. 자, 이 경기는 FC 도쿄가 나고야에 비해 순위적으로 엄청나게 밀리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나고야의 홈에서의 맞대결 경기 결과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나고야 승무 쪽으로 투표율이 83%가 몰릴 만한 경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고야의 에이스인 캐스퍼 준커, 나가이 켄스케, 마테우스 같은 선발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했었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고, 이번 시즌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FC 도쿄가 홈에서만큼은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FC 도쿄가 충분히 이변을 낼 수 있을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FC 도쿄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말씀드렸고, 결과는 투표율 17%의 도쿄 승이 나오면서 이변 잡기에 성공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FC 도쿄의 디에고 선수의 골 결정력이 확실히 빛이 났던 경기였죠. 첫 번째 골의 경우 굉장히 힘든 동작에서 터닝 슛으로 골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골은 헤딩골까지 터뜨리면서 혼자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다음 승무패에서 FC 도쿄는 홈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골 결정력 고자 가시화를 상대하게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고야는 홈에서 가와사키를 만나게 되는데 홈발이 센 나고야가 이변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경기였죠. 쇼난 대 사간도스. 자, 일단 이 경기는 쇼난이라서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제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유, J리그에서는 쇼난이랑 4대가 안 맞기 때문에 쇼난의 승무 투픽을 선택을 하면서 불안하긴 했었는데, 그 불안감이 현실로 터져버린 경기였죠. 일단 저는 쇼난이 이번 시즌 사간도스를 상대로 원정에 가서 1대5로 대승을 기록을 했었고, 이번 경기는 홈 경기라는 점에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하지 않을까, 조금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쇼난의 쓰레기 같은 수비 능력을 너무
첫 번째 맞대결 경기 결과 대승을 기록했던 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서 쇼난의 능력치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들이 기본적인 패스 미스도 문제지만 수비가 많은데도 뛰어들어가는 사간도스의 선수들을 전혀 마킹을 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쇼난의 수비 능력이면 36회 차에서 요코마리 원정을 가게 되는 쇼난인데 아마 대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중에 수요일에 우라와 원정을 가게 되는 쇼난인데 그 경기에서 뭔가 수비적인 개선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주중에 우라와 원정을 갔다가 주말에 요코마리 원정 2연속 원정 경기라는 점은 확실히 쇼난한테는 체력적인 부담으로도 작용을 할 것 같네요. 자, 4번 경기 교토상가 대 요코FC. 자, 이 경기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교토상가가 요코FC를 상대로 대승을 기록을 했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요코FC의 주전 수비자원인 은두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정자적인 측면과 이번 시즌 데이터 비교만 해보더라도 요코FC의 승리는 생각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경기당 득점률이나 골 전환율, 찬스 메이킹적인 측면에서 교토상가가 요코FC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패턴적으로 요코FC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제외하고 교토 상가의 단통승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2대1로 교토 상가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는 요코FC가 좋은 찬스를 많이 보여줬고 결국에는 선제골이 요코FC 쪽에서 헤딩골이 터지면서 이 경기 이변이 터지나 싶었는데 경기 막판 84분에 아사다 쇼고 선수의 헤딩골 그리고 87분에 파트리치 선수의 연속 헤딩골이 터지면서 역전승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헤딩으로만 골을 기록했다는 것도 좀 재밌는 결과네요. 5번 경기 간바 오사카 대 가시마였죠. 저는 이 경기 간바 오사카가 승리할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간바 오사카가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이변이 터졌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대결 전적부터 간바 오사카가 가시마에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시즌 가시마 홈에서 맞대결 당시에도 4대0으로 대패를 했었던 간바 오사카였다라는 점과 이번 시즌 클린시트가 단 한 번밖에 없는 간바 오사카이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의 승리 이변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확실히 공은 둥글다라는 걸 느꼈던 경기 결과였습니다. 사실상 뭐 뽀록으로 골을 기록했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할 텐데 간바 오사카의 첫 번째 골의 경우 완벽하게 만들어서 득점을 하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 헤딩골의 경우도 가시마의 골키퍼가 실수를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헤딩 슈팅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 좋았다라고 보였습니다. 가시마도 경기 막판에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터졌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었던 경기였네요. 결과적으로 간바오 사카는 이번 시즌 리그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깨고 4연승을 기록하게 됐다라는 점, 앞에 리그 3연승이 중하위권을 상대로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기세가 확실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6회 차에 간바 오사카가 요코FC 원정을 가게 되는데 리그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인 간바 오사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좀 이변을 잡아봐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 산프이로 대 요코마리. 자, 이번 시즌 맞대결 당시에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그때 당시 산프이로의 공격 자원인 카와무라, 미츠타 마코토, 소테리오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그때 당시 요코마리는 나가토 카치야 선수가 후반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었다라는 점을 볼 때 리그 4연승으로 기세가 올라 있는 요코마리의 사이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프이로의 무와 패 투픽을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3프1로가 0대1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요코마리가 0대1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뭐 골대에도 맞추고 업사이드 골 취소에 많은 득점 찬스를 조금은 날려먹었다. 하지만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6회 차에 요코마리가 홈에서 쇼난을 상대로 무승부나 쇼난이 이기는 이변 결과가 나온다면 뭐 앞으로 이건 뭐 J리그 맞출 수가 있는 경기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3프1로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엘바르 선수 한 명만 있어도 쇼난 수비들은 개 털리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3프1로는 너무 좀 슈팅을 난사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게 사실상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난사를 할 때 잘 들어가면 엄청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또 더럽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36회 차에 니가타 원정을 떠나는 3프1로의 승무패 선택이 조금은 힘들다라고 느껴집니다.
니가타와의 지난 맞대결에서도 산프이로가 홈에서 25개의 슈팅을 때리고도 8개의 슈팅을 기록한 니가타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산프이로 경기 이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 광주 대 전북 현대. 자, 이 경기 아무리 상대가 전북이고 상대 전적이 압도적으로 광주가 밀린다고 하긴 하지만 광주의 홈발에 플러스 최근 광주의 기세를 무시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로 전북은 왼쪽 측면 수비수 김진수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 센터백 홍정호, 우측에 김문환까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분명히 불안감을 노출할 거다. 하지만 전북도 페트레스쿠 감독의 데뷔전이자 문선민, 조규성, 아마노준, 송민규 같은 에이스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공격 대 공격의 경기가 될 것이고 골대법 계산 결과도 무승부가 가장 낮은 확률로 나왔었다라는 점과 광주가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모두 승리를 했었다라는 점을 볼 때 광주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광주가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변에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전북의 수비 라인 굉장히 불안했죠. 굉장히 불안했고 첫 번째 골 이순민 선수의 헤딩골 장면에서도 사실상 전북이 충분히 업사이드 트랩으로 골이 무산될 수 있었던 장면인데 박진섭 선수의 위치 선정이 좀 아쉬웠죠. 그리고 광주의 두 번째 골도 있었는데 VAR 결과 반칙으로 골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특히 이날 이순민 선수가 뭐 거의 날아다니면서 광주의 홈팬들을 엉덩이를 들썩거리게 만들었고 마지막에 교체 투입돼서 들어간 이건희 선수가 추가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2대 0 승리를 만들어냈죠. 광주는 36회 차에서 홈에서 울산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사실상 울산을 상대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네요. 울산에 징계받았던 선수들도 돌아오고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은 울산이라서 이변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북 현대는 홈에서 제주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상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좀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주의 경우는 뭐 안현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라는 점 정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8번 경기 우라와 대 가와사키.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우라와의 단통 무승부 말씀을 드렸었죠.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 확률이 제일 낮았고 우라와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 가와사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3승 4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을 볼 때 이 경기에서 무승부 확률, 모든 단서가 무승부 확률 굉장히 낮을 거라고 가리키고 있었는데 오히려 모든 단서가 무승부 없다를 가리키고 있어서 무승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라와의 경우 최근 득점력에 난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우라와가 골 결정력이 최근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라와가 선제골을 넣었길래 웬일이지 싶었는데 가와사키 골키퍼가 거의 뭐 중앙선에 가까운 부분까지 달려나오면서 헤딩으로 걷어낸 볼이 우라와의 세키네 선수 발로 갔고 바로 빈 골대로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이 나왔었죠. 근데 조금 더 황당한 건 바로 5분 뒤에 우라와의 골키퍼가 수비 진영에서 수비들과 볼을 돌리면서 빌드업을 하나 보다 했는데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패스한 볼을 진짜 너무 어이없이 골대 안쪽으로 트래핑을 하면서 자책골을 넣었죠. 이 골 장면은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프로 경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실수인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가와사키의 뭐 퇴장도 있었지만 그대로 1대1로 경기가 끝이 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울산 대 대구. 자, 이 경기는 뭐 최근 울산 쪽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은근히 대구 쪽을 보실 분들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울산이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으면 패배를 한 적이 없었고 이번 경기에 울산이 징계나 부상으로 빠지는 주전 선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쿼드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울산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3대1로 울산이 승리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하나의 변수가 바로 대구의 에드가 선수가 전반 초반 너무 일찍 퇴장을 당했죠. 경합 상황에서 울산의 김민혁 선수의 정강이를 거의 뭐 밟아버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열세로 경기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변이 좀 나올 수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울산은 김태원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를 하면서 전반 초반 일찍 복귀골까지 기록을 했고 뭐 공격수 박호 선수의 멀티골은 뭐 워낙 자주 봐서 놀랍지도 않네요.
일단 대구의 경우는 36회 차에서 홈에서 꼴찌 수원 삼성을 만나게 되는데 아무리 꼴찌 수원 삼성이라고 하지만 에드가 선수의 퇴장 징계로 인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 충남 아산 대 안산그리. 충남 아산 승 말씀을 드렸었고 충남 아산이 박민서 선수의 골로 1대0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고 12번 경기인 서울 리랜드 대 FC 안양 경기도 서울 리랜드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고 서울 리랜드가 1대2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K리그2 경기의 경우 두 경기 모두 적중을 하긴 했지만 36회 차에는 K리그2 경기가 없기 때문에 딱히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인천 대 포항. 자, 저는 이 경기가 사실상 잘못 생각을 했던 게 최전방에 천성훈 선수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양 사이드에 외국인 용병들을 배치하면서 최근에 부족했던 골 결정력에 대한 부분을 인천이 채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천성훈 선수는 교체 명단에도 없었고 여전히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주면서 0대1로 패배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포항의 김인성과 김승대, 백성동 같은 스피드 좋은 측면 자원들을 배치한 포항을 상대로 수비들이 정신 못 차렸던 것 같고 첫 번째 제카의 골 장면에서 김승대 선수에게 뚫리는 인천의 델브리치 선수는 주전 수비 자원으로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공의 바운드 위치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김승대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실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역배를 한번 노려봤던 경기였는데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후쿠오카 대 비셀고베. 자, 이 경기는 기본적인 경기력을 생각하면 후쿠오카의 단통 패에 무조건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12번 경기인 서울 리랜드 대 FC 안양 경기가 이 경기와 배당이 동일한 국내 배당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2번 경기와 13번 경기 중에 한 경기는 그래도 이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그래도 투표율의 격차가 큰 후쿠오카의 무승부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게 괜찮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 그 무승부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로는 후쿠오카가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홈 성적만 보면 리그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홈발을 받는다라는 점과 지난 비셀고베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비셀고베에서 골을 기록했던 진 파트리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고 풀타임 출전했던 주전 수비 자원인 야마카와 선수도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홈팀 후쿠오카가 무승부 이변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경기는 확실히 후쿠오카가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는데 골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밀리면서 0대3으로 패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수원FC 대 강원FC. 자, 이 경기도 사실 누가 봐도 강원의 승리를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강원이 보여준 경기력으로 수원FC 원정을 가서 승리한다라는 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원이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고 1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강원의 승리는 생각하기 힘들지만 오히려 이럴 때 강원FC의 승리를 한번 선택해보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로 강원은 윤정환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첫 경기였고 그리고 윤일록 선수를 데려오면서 공격수의 뎁스를 늘렸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일록 선수는 아직 투입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교체 자원에도 없었죠. 어쨌든 그리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브론즈볼을 수상한 이승원 선수를 적극 기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원의 변화가 기대가 돼서 수원FC의 단통패로 이변을 노려봤는데 확실히 득점은 강원에서 먼저 터졌죠. 이정엽 선수가 헤딩골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후반전에 수원FC의 라스 선수가 측면에서 올라오는 낮은 볼을 그대로 논스톱으로 때려버리면서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확실히 강원도 윤정환 감독이 오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이 살아났다라고 보고 있고 수원FC도 김현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36회차 경기들 분석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J리그 경기가 한 경기가 있고 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은 목요일에 업로드가 될 것 같고 주중에 FA컵 8강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